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 장 박사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반가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산을 살지 말지 결정할 때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따르는 4가지 황금 법칙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있었나요? 오늘은 바로 그 자산 수요의 결정 요인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어떤 주식은 막 사람들이 몰리고 어떤 자산을 아무도 안 쳐다보는지 그 비밀을 오늘 알려드릴게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여러분 주머니에 생각지도 못했던 여윳돈이 딱 생겼습니다. 이 돈 어떡하실래요? 주식에 넣을까? 아니면 안전하게 채권이나 예금에 둘까?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머리가 아프죠? 바로 이런 고민을 할 때 우리 대부분은 무의식적으로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게 되거든요. 오늘 바로 그 기준들을 경제학자들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분석하는지 그 틀을 한번 배워볼 겁니다. 바로 이럴 때 경제학자들이 쓰는 비밀 도구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포트폴리오 선택 이론이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어떤 자산을 얼마나 가질지 결정하는 4가지 핵심 요소를 딱 정리해 놓은 이론이에요. 자, 그럼 그 비밀 도구의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한번 열어볼까요? 첫 번째 결정 요인. 이건 가장 기본적이고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바로 재산입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내 재산, 그러니까 부가 많을수록 당연히 자산을 살 수 있는 돈도 많아지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자산에 대한 전체 수요량도 늘어나는 겁니다. 다른 조건들이 다 똑같다고 하면 내 재산과 자산 수요는 같이 움직이는 비례관계에 있는 거죠. 아주 쉽죠? 자, 첫 번째 이유는 정말 직관적이었어요. 이제 두 번째는 좀 더 분석적인 개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기대 수익률입니다. 여기서부터 아주 약간 수학적인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걱정 마세요. 자, 우리 학생 질문 있어요? 왜 그냥 수익률이 아니고 기대라는 말이 붙냐고요? 이야, 아주 예리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미래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쵸? 수익이 얼마가 날지 확신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따른 수익률을 확률까지 고려해서 가장 합리적인 예상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바로 한번 보시죠. 자, 이 수식 보고 벌써부터 아이고 머리야 하시는 분들 절대 쫄지 마세요.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씩 뜯어보면 이거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니까요. 제가 아주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주식이 하나 있다고 쳐요. 시나리오가 딱 2개입니다. 내년에 경기가 완전 좋아서 15% 수익을 낼 확률이 반 50%고요. 반대로 경기가 좀 안 좋아서 5% 수익을 낼 확률도 반 50%라고 해봅시다. 그럼 기대 수익률 계산은 어떻게 하냐? 간단해요. 15%에다 확률 0.5를 곱하고 또 5%에다 확률 0.5로 곱해서 그 2개를 그냥 더해주면 끝! 그럼 7.5% 더하기 2.5%니까 그렇죠. 10%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이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에요. 어때요? 별거 아니죠?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 원칙은 이겁니다. 다른 모든 조건이 다 똑같다면 어떤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다른 자산보다 높을수록 그 자산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늘어나겠죠? 투자자들은 이왕이면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하니까요.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기대 수익률까지 이해했습니다. 근데 수익률만 보고 투자하면 될까요? 에이, 절대 아니죠. 인생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제 퍼즐의 나머지 중요한 2조각, 바로 위험과 유동성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선택지가 2개 있습니다. 왼쪽은 헐헐항공. 이건 무조건 따박따박 10% 수익을 보장해준대요. 오른쪽은 두군제약. 대박 나면 15%, 좀 별로면 5%. 확률은 반반이고요. 재밌는 건 둘 다 기대 수익률은 10%로 똑같다는 거예요. 자, 어떤 걸 고를래요? 우리 한 학생은 안전하게 10% 보장되는 헐헐항공? 그럼 다른 학생은 15%의 대박 가능성을 보고 두군제약에 걸겠다? 바로 이거예요. 두 사람의 선택이 왜 갈렸을까요? 이게 바로 위험에 대한 태도 차이 때문입니다. 방금 본 것처럼 수익률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이 불확실성의 정도를 경제학에서는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불확실한 것보다는 확실한 걸 더 좋아해요. 이걸 좀 유식한 말로 위험 기피적 성향을 가졌다고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조건이 똑같다면 어떤 자산의 위험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그걸 피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수요는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학생, 마지막 요인인 유동성은 무슨 뜻일까요?
아, 감이 잘 안 온다고요? 좋아요. 제가 아주 쉬운 예를 들어줄게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랑 지금 당장 시장 가서 쓸 수 있는 국채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둘 중에 뭐가 더 현금으로 바꾸기 쉽죠? 당연히 국채죠. 집은 팔려면 부동산에도 내놔야 하고 사는 사람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이처럼 어떤 자산을 얼마나 빠르고 쉽게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유동성입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높다는 건 그만큼 현금처럼 쓰기 편하다는 뜻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훨씬 매력적인 조건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다른 조건들이 다 똑같다면 유동성이 높은 자산일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찾게 되고 수요는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자산 수요를 결정하는 4가지 핵심 요인, 재산, 기대 수익률, 위험, 그리고 유동성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머릿속이 좀 복잡해졌을 텐데 제가 이걸 한 방에 딱 정리해주는 궁극의 치트키, 최종 정리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표 하나면 오늘 배운 거 다 끝납니다. 잘 보세요. 첫째, 내 재산이 늘어나면, 그렇죠, 자산 수요도 늘어납니다. 둘째, 어떤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다른 것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지면 당연히 그 자산의 수요가 늘어나고요. 셋째, 반대로 위협이 상대적으로 커지면 아이고 무서워라 하면서 사람들이 피하니까 수요는 줄어들겠죠. 마지막으로 유동성이 높아져서 현금으로 바꾸기 쉬워지면 인기가 많아져서 수요는 다시 증가합니다. 이 4가지 관계, 이게 바로 자산 수요 분석의 핵심 뼈대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오늘 배운 내용이 그냥 시험에나 나오는 딱딱한 경제 이론 같나요? 천만에요. 이 4가지 원칙이야말로 여러분이 매일 뉴스에서 보는 그 복잡한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네, 오늘 우리가 배운 이 4가지 원칙은요,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바로 그 심장과도 같아요. 사람들이 왜 어떤 주식이나 채권을 사고 파는지, 왜 금리와 환율이 매일같이 오르락내리락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깊이 이해하려면 이 요인들이 어떻게 서로 작용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금융시장, 물론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죠? 하지만 오늘 배운 이 4가지 기본 원칙만 머릿속에 딱 넣어두면 그 움직임을 분석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시장을 꾸준히 관찰하다 보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경제의 큰 흐름을 읽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도 충분히 금융의 세계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